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잠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2,759선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0.05% 상승을 했고요. 2,760선을 문턱에 두고 2,759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소폭의 상승 흐름 나타내주는데요. 0.54% 상승한 952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개인과 외국인이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이 2,382억 원대의 물량 사들이면서 좀 지수를 지지를 해줬고요. 외국인도 119억 원대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2,478억 원대 매물 출하가 나왔고요.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담아냈네요. 기관은 183억 원, 외국인은 527억 원 순매수 우위가 나타났고요.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658억 원대 물량을 덜어내는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고요.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화요일에는 난세영웅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부터 저희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한 주? 네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그래도 뭐 이번 주에 들어서 장이 좀 안정을 찾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워낙 1, 4분기에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1, 4분기 안 좋으면 이제 2, 4분기나 3, 4분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물론 이제 어젯밤에 새벽에 끝난 또 미국 시장이 또 급등을 하는 바람에 네. 오늘 장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인사 말씀 먼저 들어봤고요. 저희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중요한 것은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톡방 내에서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계시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이라면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읽으신 후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바로 첫 번째 코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세용의 투자 노트 시간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오늘 또 한 줄 평 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대세는 2차 전지다. 아직 자막이 뜨고 있지 않은데 대세는 2차 전지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와 관련해서 또 2차 전지가 굉장히 또 최근 들어서 증시 시장을 또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와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황에 대한 이야기 또 한번 시작을 해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최근에 좀 조정 국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다시 이제 상승세를 탔는데 오늘 제가 오늘 2부에 그 업종 그 분석에서는 이제 2차 전지를 제가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준비를 해서 저희 카톡방에는 올려드렸거든요. 네. 저는 이제 방송 자료를 미리 이렇게 카톡방인 전부 다 맞아요.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이제 미리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이제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자료가 제 방송 자료가 항상 대본이 올라가 있으니까는 네. 주말에 뭐 그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 양이 보통 8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물론 거기 그림도 있고 뭐 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읽으시기에는 좀 부담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2차 전지주들이 왜 떠야 하는지를 제가 이따 2부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로서는 뭐 에코프로, 그다음에 성우전자, 신흥 SEC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소규모나마 순매수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도 일단 순매수를 보인 반면에 네. 기관들은 오늘 거래소에서는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에는 이제 투신이나 뭐 영기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기관들은 좀 코스닥에서는 계속 순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들도 순매도보다는 순매수 쪽으로 좀 접근한 것 같아서 오늘도 코스피는 뭐 0.05%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은 오늘 무려 0.5%에서 네. 950선을 돌파를 했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을 억눌렀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뭐 아직 막바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마 전쟁에 대한 어떤 공포 이런 거 좀 사라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는데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환율도 보시면은 1212원대에서 지금 1200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율도 이 수준이 유지된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유가도 지금 오늘 올라가지고 이제 100불을 다시 돌파를 했는데 유가도 일단 100불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그나마 물론 인플레이션 우려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더 개척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시면은 코스피에 있어서는 일단은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좀 많았고요. 그러니까 네. 뭐 차트 여기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은 이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많았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일단 우리 프로그램 매매에 있어서는 차익 거래는 순매도를 보였고 역시 비차익에서도 일단 순매도를 보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생의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대량 매도를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포지션은 476억 순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일단 선물에 있어서는 이제 대량 매도를 한 거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옵션에 있어서는 뭐 콜이나 풋옵션이나 이렇게 항상 양매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볼 때는 여기에 이제 금액을 볼 게 아니라 수량을 보라 그랬어요. 옵션에서 보시면은 콜옵션은 지금 22,000 계약이 순매수, 그다음에 풋옵션이 19만 5천 계약이 순매도인데 네. 항상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 포지션 보면 옵션에 있어서는 풋옵션의 경우가 항상 콜옵션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기 때 되면 그래서 약간 좀 지수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네. 외국인들의 지금도 보시면은 풋옵션이 일단은 외가격적에 많이 순매수된 거로 봐서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좀 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는데 아직은 뭐 지금 4월 오늘이 5일이죠. 아마 지금 목요일이면 그렇죠. 4월 7일. 이번에는 이제 만기가 4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2주 정도,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아마 외국인들이 과연 이런 풋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장의 흐름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일단은 상승한 종목들 군을 보면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올랐고요. 네. 이 중에서도 뭐 국제약품 비우노, TNL 바이오 팩, 그다음에 JW 신약, 앱클론 이런 종목들이 올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면 이제 펄프 가격이 또 20% 정도 올랐다 해가지고 네, 맞아요. 이런 재즈 관련주들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무림 SP, 그다음에 신풍재지, 무림 페이퍼 이런 종목들이 그렇죠. 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건 이제 새만금 관련주여 가지고 모엔주, 디젠스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이제 새만금 관련주도 가끔가다 이렇게 툭툭 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요 종목들이 또 특이하게 어떤 상승을 조금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지금 뭐 우리 쌍용차 관련주 그동안에 뭐 강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시세를 분출했는데 네. 지금 또 요새 또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맞아요. 쌍용차 관련주들이 아마 지금 조정을 또 끝나면 다시 한번 또 어떤 뉴스 나오면서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종목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뭐 대체적으로 오늘 장 자체는 그래도 무난한
그런 예상한 대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다만 지금 엔터주들은 오늘도 뭐 목표가를 올린 이런 어제도 올리고 했는데 엔터주들은 이제 오늘 뭐 인수위에서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뉴스는 못 들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일단은 매도를 전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엔터주들은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다시 또 가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오늘은 좀 후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시황에 대한 또 이야기 전체적으로 또 한번 해주셨고요. 다음 또 내용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바로 이어갈까요, 전문가님? 아니면은 또 어떻게 할까요? 네. 네, 일단 뭐 시황은 끝났고요. 네. 일단 이제 지난주에 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주로 샀고 팔았는지 네. 한번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3월 28일 월요일 날은 일단 S-오일, LG에너지솔루션, 신한지주,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삼성엔지니어링, 카카오, 셀트리온. 그래서 보면 이제 셀트리온은 계속 뭐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되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카카오나 이제 네이버는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어느 정도 뭡니까 이제 조정을 이제 거의 끝나지 않았나 해가지고 네. 지금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플랫폼 회사들이 과연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워낙 뭐 그동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기술적 반등으로도 예측이 되는데 향후에 새로운 정부가 어떤 정책 기조를 가느냐에 따라서 네이버나 카카오 또 카카오 그룹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SK텔레콤 요새 뭐 KT 뭐 LG U+는 좀 빠지고요. 네. 이 종목들이 이제 가끔 외국인 기관들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통신 3사가 NFT를 발행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그다음에 영국 정부도 또 NFT를 또 정부 차원에서 발행을 한다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지금 또 NFT 관련주들이 오늘 좀 또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보면 이제 또 하나 이제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유가가 이제 오름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또 등락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다 어떤 이 파동을 잘 타시면은 S-오일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인데 S-오일은 아마 최근에 아마 이번 실적이 아마 최대치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뭐 SK이노베이션은 또 이 유가에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이 2차 전지 관련이 네.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동시에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매도한 종목으로 보면 이제 아모레퍼시픽, 두산중공업, LG생활건강, 크래프톤, 삼성전자, 카카오뱅크인데 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뭐 중국 얘기하면서 이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승 여력이 있다 생각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또 중국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뭐 봉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또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직격탄을 맞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뭐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 대표적인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인데 이런 종목들에서는 기관 외국인이 또 매도로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산중공업도 원전 관련주해 가지고 최근에 또 올랐는데 등락이 좀 있었던 이런 어떤 그 종목이 되고요. 네. 크래프톤도 게임주들은 지금 뭐 서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펄어비스 쪽에 또 매수세가 몰렸는데 네. 지금 이제 게임주들은 우리가 뭐 NC소프트라든가 또 등락이 계속 엇갈리는 모습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일 날은 역시 카카오,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SK 이제 보면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또 외국인들이 이날 최대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동안에 58만 원에서 36만 원까지, 35만 원까지 장중에 그때까지 갔을 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고 기관 특히 연기금들을 바쳤거든요. 지금은 이제 연기금들이 이긴 게임이 됐죠. 거의 이제 45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네. 과연 이제 저는 그때 말씀드리기로 보통 이제 58만 원에서 36만 원까지 빠졌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한번 다시 빠졌다가 55만 원까지 와서 다시 36만 원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뭡니까? 절반의 법칙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55만 원에서 35, 36까지 빠졌으면은 반등을 할 때는 그 절반의 가격 20만 원 차면 45만 원이 일단은 1차적으로 올라선 여지인데 지금 계속 44만 원, 43만 원대에서 계속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론 이제 미국이라는 거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게 다시 한번 상승할 때는 45만 원 선을 이제 안정적으로 돌파해주면 다시 50만 원을 바라보는 이런 어떤 기회가 올 것 같은데 계속 지금 보면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가 아까도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세계 뭐 2, 3위 안에 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상승한 여력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타이밍상은 좀 더 횡보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LG 화학도 이제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더불어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이런 종목으로 여기는 안 나왔지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LG전자라든가 한국전력, 한국항공우주, 코리아서킷에서 보면 뭐 반도체 관련주, 그다음에 한국전력은 지금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쵸. 한전은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이제 여름에 대해서 뭡니까 뭐 우리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그쵸. 전력소가 많이 날 때는 또 인상 얘기가 또 나오면서 그때 한번 또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그쪽 종목들이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어떤 뭐 현재로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주선을 발사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없으면서 네. 전체적으로 좀 시장의 테마에서는 좀 멀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30일 날은 뭐 삼성, SDI, 현대차, 기아, 네이버, 셀트리온, 카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이브에서 보면 이제 여기에 또 자동차 주식들이 좀 올라왔죠. 그러네요. 자동차가 지금 뭐 굉장히 여건이 안 좋은데 네. 최근에 뭐 좀 판매 대수가 좀 늘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자동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계속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이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 업종 자체도 지금 보면은 뭐 전기차라든가 또 이점 워낙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저희 뭐 현대차나 기아는 아직은 물론 전기차도 지금 뭐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원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그룹의 경우에는 이제 악재가 뭐 중국에서도 실패를 했는데 지금 또 뭐 러시아 이쪽에서도 계속 전쟁 때문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좀 더 실적이라도 괜찮았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또 관심을 받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차라리 뭐 자동차 이런 완성차보다는 오히려 만도나 이런 부품주들이 좀 더 상승을 한다면은 여력이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들을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우선주. 사실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참 아까운 주식이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고 이 종목이 가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게 못 가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지수가 워낙 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계속 누르면서 어떤 면에서는 ATM기죠. 뭐 현금 제조기식으로 하면서 삼성전자가 하다 보니까는 이 종목이 만약에 여기서 오른다 하면은 결국에 지수가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는 지금 못 오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이거를 어떤 뭐 어떤 수익 실현 차원보다는 어떤 배당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뭐 철강 관련해서 좀 올랐었는데 지금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3월 말이라는 역시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 SDI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S, SK 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솔루스 첨단소재, 삼성화재 가지고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효성 첨단 소재도 지난번에 거의 뭐 40만 원까지 이하까지 떨어졌다 다시 이제 반등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52만 원까지 왔는데 이 종목이 거의 뭐 7, 80만 원 하다가 거의 40만 원이 깨진 상태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이제 거의 절반의 법칙이 이제 거의 가격이 왔는데 네. 지금 뭐 탄소 중립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조금 이제 상승 탄력이 좀 이렇게 약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한국전력 전통적인 우리 뭐 굴뚝주랄까 이런 종목들은 계속 매도를 보이고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4월 첫날이죠. 그래서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대한항공, 호텔신라, LG 생활건강에서 네. LG 생활건강이 이제 모처럼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고,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 역시 똑같죠. 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전기, 뭐 포스코홀딩스, 두산중공업 전통적인 우리 굴뚝 종목들, 네. 대표 종목들을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과연 그러면 이제 대한항공이나 호텔신라가 과연 상승세를 이어질 것인가? 그럼 이제 결국에는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뭐 대한항공 뭐 그동안에
어떤 그 여객 수요가 없어도 이제 화물 쪽으로 일단은 특화를 해가지고 실적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인천 공항에서 하와이 노선이 지금 이제 계속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마 네. 이런 항공주들이 또 최근에 관심을 받는데 문제는 항공주들은 한계가 뭡니까? 유가죠, 유가. 네.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여객 수요가 얼마나 늘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여객 수요는 계속 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늘겠지만 과연 이제 비용 문제 뭡니까? 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그 유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그 인력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뭐 무급 휴가라든가 했는데 이제는 또 인건비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인건비 때문에 네. 이런 리오프닝주는 오히려 봐야 되는데 오히려 여행 관련주는 구조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탄력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됐는데 최근에 네. 보면 또 여행주들도 이렇게 맥을 못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런 테마는 계속 돌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잘 타시는 될 것 같고요. 역시 네. 4월 1일 날도 우리 굴뚝 종목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되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종합을 해보면은 지난주에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 종목에서는 카카오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셀트리온, SK이노베이션, 네이버, 삼성, SDI에서 주로 2차 전지 관련주, 그다음에 카카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뭡니까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하고 네이버 이제 플랫폼 관련주들을 순매수를 했고요. 이제 순매도한 종목 역시 삼성전자, LG전자, 두산중공업, 한전, 포스코홀딩스, 삼성전기, 하이닉스 해가지고 대표적인 우리 종목들을 네. 매도를 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카카오의 경우는 좀 그래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보이고 있죠. 연기금에서 카카오는 계속 외국인들이 어떤 수급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주가도 일단은 뭐 11만 원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계속 걸리는 모습이 있죠. 지금 121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팔다가 지난주 3월 말부터는 순매수를 보이겠는데 우리가 아시다 연기금이 뭐 계속 매수를 했죠. 네. 연기금은 이제 계속 언론에 나오니까 이제 자존심 때문에 사는 거죠. 뭐 국민의 세금으로 혈세로 뭐 네. 36만 원까지 갔을 때는 뭐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 이런 거 언론에 나오니까 네. 저부터도 열받으니까 더 사겠죠. 목숨 걸고 지키겠죠. 그래서 네. 일단은 35만 5천 찍고서 지금 45만 원까지 왔죠. 딱 절반이에요. 57만 5천 원에서 20만 원대 빠지니까 그러네요. 10만 원 올라. 이렇게 절반에 없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또 5만 원까지 빠지면 40만 원까지 갔다가 가면 다시 올라갈 텐데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오늘도 오르고 있거든요. 다시 네. 40만 원 왔기 때문에 과연 40만 원 빠지고 갈 거냐 아니면 계속 갈 거냐. 그래서 아마 그거를 아마 관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셀트리온은 이제 연기금이 계속 사는 모습을 보이겠는데 네. 지금 뭐 주가는 17만 원, 18만 원대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역시 셀트리온도 121선을 돌파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자리를 생각이 됩니다. SK이노베이션 지금 뭐 최근에 수급이 좋아졌죠. 지금 바닥 18만 8천 원에서 21만 5천 원까지 왔죠. 그래서 28만 원대에서 18만 원, 10만 원 빠졌으니까 23만 원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네.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네이버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연기금은 있는데 투신하고는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되는데 주가 자체는 뭐 32만 원에서 34만 원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뭐 이 종목도 계속 등락이 심했던 종목이거든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도 거의 뭐 70만 원까지 갔다가 46만 원 빠졌죠. 그럼 23만 원 빠졌는데 절반은 11만 원, 57, 8만 원까지 딱 왔죠. 여기서 네.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형주들은 그 두 개만 알면 돼요. 3만 이온. 크게 3일 빠지면 이틀은 오른다. 그다음에 이런 절반의 법칙. 이게 이제 선물이나 파생해서 이런 게 이제 맞아 들어갈 때가 맞아요. 100%는 아니지만 네. 항상 고점 대비 저가해 가지고 그 중간선까지는 리바운딩이 오거든요. 그러면 올라서 빠지는 거는 뭐 그거는 뭐 절반의 법칙이 없을 수도 있고 원위치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빠졌다가 올라갈 때는 항상 그 하락분의 한 절반까지는 올라간다. 네. 이렇게 생각해도 그게 뭐 다이렉트도 갈 수도 있겠지만 올랐다 다시 종목 올라가는데 어쨌든 간에 절반에까지는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대형주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아마 매도 타임이나 이런 타이밍을 잡을 때 아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다음 이제 코스닥으로 갑니다. 코스닥의 네. 경우에는
동진 세미케 반도체 관련주, 인텔란테크 뭐 항공 관련주죠. 그다음에 펄어비스, 자이언트 스텝, 에코프로비, SM, 실튼 헬스케어에서 보면은 이제 게임주 팔고 그다음에 우리 메타버스 관련주 자이언트 스텝 팔았고 그다음에 SM도 팔았고요.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관련주를 이때로 좀 팔았고요. 네. 29일 날은 이제 반대가 됐죠. 지금 2차전지 관련주를 샀죠. 그러네요. LNF 첨부. 네.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샀고 이니시스, 나노 신소재.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은 계속 팔고 있고 비덴트, 한국 BNC에서 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이런 걸 팔고 있고요. 30일 날 역시 아프리카 TV, LNF, 그다음에 이제 JIP 엔터를 이제 매수했는데 이제 오늘도 보면 지난번에 이때 스테레이키즈가 이제 맞아요. 1위를 했죠. 네. 뭐 그래가지고 이따 제가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말씀드릴 텐데 네. JIP 엔터가 지금 뭐 엔터주 중에 탑픽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YG 엔터라고 또 나오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SM은 일단은 뭐 지분 어떤 매각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네. 뭐 모멘텀이 좀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앞으로 엔터주를 볼 때는 이제 JF 엔터라든가 YG 엔터인데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좀 조정을 받는 국면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역시 자이언트 스텝 매도했죠. CJENM, 고려 시멘트. 최근에는 또 시멘트주들이 날아갔었는데 그렇죠. 옛날은 고려 시멘트 매도로 돌아섰고요. 3월 말이라는 역시 LNF, 유메이드, 리트로닉, KMW, JS 메디칼 해가지고 일단은 5G 관련주,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 게임주에서 네. 올라왔고요. 매도한 종목은 이제 컴투스,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셀트론 헬스케어, 이어플러에서 보면은 위메이드를 산 대신에 나머지 게임들은 팔았죠. 이렇게 되고. 그러네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은 뭐 게임즈 ETF다 생각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항상 그 편입한 다음에 그대로 뭐 드는 게 아니라 그 상대적으로도 이제 저평가된 거를 사고 고평가된 거를 이제 매도가 이제 평전화를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또 위메이드가 그동안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위메이드를 사고 다른 종목들을 매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4월 1일 날은 이제 루트노니,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YG 엔터, 펄어비스, 서브 T&D, 에코마틱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쌍용차 인수 관련한 종목들이 좀 오른 것 같고요. 네. YG 엔터 그다음에 판 종목은 휴젤, G2 파워, 셀트론 헬스케어, 에코프로 BM, 인텍플레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도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보시면 LNF하고 리토닉을 샀고 매도한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하고 셀트론 헬스케어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LNF는 수급이 굉장히 좋죠. 네, 이 종목은 이제 그러네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 지금 이제 17만 원에서 거의 이제 23만 원 왔는데 과연 정거점 23만 7천 원을 뚫고 갈는지 또 여기서 멈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만약에 빠진다면은 약간 또 뭐 한 20만 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으니까 네. 빠져준다면 또 그때 찬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루트노릭은 뭐 최근에 연기금하고 투신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그래서 네. 이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1부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네. 잠시 쉬었다가 2부 하면서 일단은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저희 매매 동향 지난주 한 주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참고를 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톡방에 링크를 타고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톡방 내에서 많은 이야기들 또 시황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고 계시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또 함께 나눠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이렇게 한 주간의 매매 동향이라든지 이런 자료들도 주시니까요. 참고를 하셔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링크를 타고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노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시죠. 네,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톡방에 올라온 종목들 실시간으로 저희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고민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까 QR코드 읽으셔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문가께 연결을 해드려서 전략을 또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에 올라온 첫 번째 종목 어떤 게 올라오는지 살펴볼까요? 네, 유나이티드 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65,500원이고요. 비중이 좀 되시네요. 70% 갖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종목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유나이티드 제약 하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9.92% 밀려났고요. 전 거래 대비 13,000원 빠지게 되면서 3만 4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좀 비중도 있으시고요. 일단 매수가가 좀 높으셔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오늘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이 오늘 하한가를 기록을 했죠. 네.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네. 톡방에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방송이 시작하자마자 올려주셨네요. 오늘 42,000원에서 뭐 바로 하한가를 갔죠. 네. 하여튼 뭐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러게요. 오늘 이 종목이 워낙 뭐 하한가를 결까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사실 오늘 뭐 하한가 관련해서는 뭐 여러 뭐 얘기가 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바로 또 종목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해서 살펴봐 주고 계십니다. 이 종목 오늘 조금 하한가를 간 상황인데요. 네, 오늘 네. 보시면은 이제 네. 유나이티드 제약의 일부 제품이 네.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렇군요. 네. 이제 하한가를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지난달 31일 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나이티드 제약이 자사의약품과 한약 제제 등 일부 전문 의약품에 대해서 네. 수탁자 관리 부실로 제조 정지 3개월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총 종목은 5개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어떤 수탁자 관리 감독에 대해서 네. 소홀히 했다 해서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제약 바이오는 식약처에서 굉장히 관리 감독이 심합니다. 그래서 뭐 네. 우리나라 뭐 KGMP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 어떤 그 제재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최근에 보면 이제 그를 제약업체는 바이오 회사들은 이제 QC라고 이제 품질 관리자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품질 관리 쪽에 보통 이제 제조업체하고 이런 그 제약 바이오하고 좀 개념이 틀려요. 이제 품질 관리라는 말이 이제 공장에서는 이제 어떤 그 품질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어떤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게 품질 관리인데 네. 바이오 업종에서는 약간 틀려요. 그게 이제 제대로 이제 제품을 생산이 되는지 하는 그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을 일단 우리나라 KGMP 기준에 맞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네. 공장 시설도 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공장도 그게 아무나 그 규격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퀄리티 QC라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부에서도 대우를 해줘요. 네. 그 사람들이 어떤 그 근무 기간을 보장해 주면서 네. 굉장히 이거 뭐 중요한 위치 자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 대해서 이제 제약 바이오에서는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제3자가 보기에는 저 회사는 뭔가 좀 엉터리구나 관리하는 게 부실이. 최근에 보면은 우리 코스다 업종 중에서는 작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행정 사건 나오면서 막 그러니까요. 매매거리 정지되고 이런 게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제약 바이오에서도 이런 QC는 기본이거든요. 기본인데 이런 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건 이제 내부에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회사가 과연 원위치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고 그래서 네. 이제 하한가를 맞은 건데 영업 정지 상계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 전부 다 회수해야 되고 뭐 그러게요. 그게 그 굉장히 어려워요. 회수하면서 그걸 관리하는 자체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제 지대한 그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보기엔 네. 단순히 뭐 영업 정지 행정 처분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를 보지만 그 회사로서 굉장히 큰 타격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오늘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뭐 이 종목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투자자들 매매 동의해서 뭐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했죠. 뭐 기관들은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매도를 했는데 아마 공매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잘 보셔야 되는데 네. 현재로서는 뭐 타겟책이 없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네. 뭐 어떤 이제 뭐 공고문이나 발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회사도 대응을 하죠. 뭐 처음에는 뭐 사실 무근이다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거는 완벽한 거기 때문에 사실 무근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회사에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과연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비중이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지금 네. 65,500원에서
3만 원까지 거의 뭐 50% 그러게요. 이상이 하락했는데 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하한가를 간다면 거의 뭐 5만 원대까지로 또 빠질 수 있거든. 아니 뭐니까 3만 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2만 원대까지 갈 수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2만 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하한가 두 번 정도는 내일도 한번 기록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내일 좀 하한가를 안 가고 좀 반등이 있다 하면은 네. 그때는 좀 더 비중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밑에서도 잡아도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손절을 못하는 거는 워낙 손실이 크기 때문에 사실 손절할 수가 없어요. 그쵸. 떡버리면 어떡하나.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은 물론 100%는 아니지만 네. 이런 악재가 났을 때는 이제 하락이 오늘이 아니라 한 번 더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차라리 조금 비중을 줄이고서 밑에서 사면은 수량이 늘어나죠. 그래서 단가를 낮추면 수량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전략을 이제 박스권 단타인데 네. 그런 걸 노릴 수 있는데 지금 뭐 내일 과연 또 어떤 그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는데 오늘 하한가 잔량이 얼마냐면은 네. 하한가 잔량이 15만 주거든요. 15만 주인데 네. 오늘 거래량이 166만 주. 보통 이제 거래량이 이 많지가 않았어요. 우리 보시면 거의 뭐 10만 주, 6만 주 했는데 오늘 뭐 거의 166만 주. 거의 뭐 손바뀜이 된 것 같은데 네. 과연 이제 오늘 하한가 잔량이 15만 주니까 내일 아마 오전에 또 하한가를 친다면은 다시 리바운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내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해서 전략을 좀 짜주셨습니다. 내일 시장 상황을 좀 잘 살펴보시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살펴봐 주셨으니까요. 좀 참고를 하셔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한국테크놀로지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996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을 5% 갖고 계시네요. 이 종목도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테크놀로지 21.19% 급락을 했습니다. 792원 선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동전주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급락을 좀 했네요. 다행이라고 할지 비중은 좀 많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은? 이 종목이 이제 이분이 원래 수익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게요. 네. 거의 900원대 했다가 이제 오늘 이제 거의 20% 빠져. 오늘도 그러네요. 이 종목도 악재가 나왔죠. 뭐냐면 이제 그 자회사가 맞아요. 네. 자회사 관련해 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았다 네. 뭐 이래 가지고 이제 그 빠졌는데 뭐 회사는 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소명하겠다 했는데 네. 사실 처음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빠질 때 회사에서는 이제 부인성 공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투자자를 믿으면 잠시 반등했다가 또 다시 한번 밀리는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아마 이런 네.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기 전까지는 좀 더 하락세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네. 아마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제 1250원까지 갔다가 음봉이 크게 3번 났거든요. 그럼 바닥이 이 종목이 2월 달에 756원이니까 거의 근처인데 아마 내일 어떤 면에서 이제 RSI가 지금 저수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거의 바닥권인데 과연 바닥이는 네. 어디까지냐? 그건 우리가 이제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이 종목은 보면은 과거에도 750원대가 바닥이었거든요. 뭐 이번에 여기서 더 깨고 나간다, 더 750원 이하로 간다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또 기대될 수 있는데 네. 다행히 내일 어떤 반등이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흐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하락한다면 계속 우리 지하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어느 정도 이번은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5%니까 조금 더 비중을 줄이다가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네. 일단은 지켜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워낙 하루 만에 이게 급락했기 때문에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동전주들은 제가 볼 때는 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굳이 종목이 많은데 네. 왜냐하면 동전주라는 왜 동전주냐면은 물론 호재가 있어가지고 뭐 우리 이번에 쌍용차 관련해서 강림이나 뭐 이런 종목도 쌍방을 이루는 종목들이 그쵸. 오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어떤 호재가 없는 이상은 사실 오르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네. 지금 보면은 뭐 지금 이제 지났지만은 우리 결산 시점 주총을 앞두고서 뭡니까? 이 감사 의견이 중요한데 거절 의견 과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동전주들은 특히 1, 4분기 이때 2, 3월에는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이 이제 뭐 3월에 언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동전주들은 이렇게 우리 주총 시즌 앞두고서 감사 보고서 제출 시점에는 일단은 피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이분도 뭔가 이제
뭐 정보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3월 달에 오른 건 뭐냐면은 그 원전 폐기물 관련주 가지고 올랐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756원에서 1250원까지 거의 뭐 한 7, 80% 올랐을 때 이유는 이 그런 거였어요. 어떤 거 원전 폐기물 처리 기술을 특허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대가 이 회사는 이제 물론 자동차 부품주지만 뭐 주택 관련주여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뭡니까 건설 사업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올랐었는데 네. 그러한 어떤 그 오늘 악재 때문에 지금 하락세를 면침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 테크놀로지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내일장 흐름을 좀 꼭 한번 확인을 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다날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11,60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은 10% 갖고 계신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0.43% 하락을 했고요. 11,5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다날 사이워드도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 네, 사이월드가 지난주 일요일에 또 오픈을 했습니다. 다날은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싸이월드 때문에 올랐죠. 그래서 그렇죠. 보면은 작년 10월에 5,400원에서 12월에 보면 이제 어, 18,000원까지 네. 이제 3배가 오른 상태에서 최근에 또 빠졌죠. 결국 이제 121선까지 빠져가지고 이제 9,000원대까지 왔는데 또 최근에 다시 반등을 했죠. 네. 보시면 이제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19,000원까지 갔다가 빠진 게 얼마는 9,000원이 거의 10,000원 빠졌으니까 절반이면 1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죠. 그래서 거의 네. 13,000원 가서 주저앉았는데 뭐 다날에 이제 자회사가 이제 페이코인 네. 관련자 가지고 이제 그런 뉴스 때문에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보면 또 이런 어떤 그 코인 관련주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보면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 페이코인 사업을 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또 주목을 못 받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네. 다시 한번 또 테마를 형성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테마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분이 이제 11,600원이면 거의 이제 매수가 근처에 있는데 그러게요. 아마 좀 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지금 보면 차트가 어느 정도 우상향으로 그리고 있지만 그러네요. 중기는 우상향이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하락하는 그런 추세지만 계속 그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과연 더 하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박스권 11,000원하고 12,000원 사이에서 박스권 유지한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여전히 있다 생각이 돼서 일단은 뭐 지금 홀딩 전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다날은 일단 가져가 보는 전략 좀 취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날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성파워텍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8,03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 5% 갖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 오늘 2.36% 밀려났습니다. 7,850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원전 관련주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또 다시 한번 크게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는 있지 않은데 보성파워텍은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이제 아시다시피 원전 관련주죠. 네. 원전용 공기 압축기를 만드는 그쵸? 회사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수급을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팔다가 어떤 때 대량으로 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3월 24일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올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4월 4일 날 어제도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그래서 이제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이 현재 아직은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네. 아직 박스권에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은 이 종목이 하락이다 상승이다 이해를 못하지만 아직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빠진다면은 여기 지금 뭐 이 선까지 빠질 수는 있는데 네. 일단 닫고서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이 선이 아니면은 7,370원 정도면은 21선이거든요. 그래서 네. 21선을 과연 깨지 않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최고가 9,050원인데 네. 아마 원전 관련해 가지고 또 뭐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면서 뭐 공약을 발표하고 한다면은 네. 다시 한번 원전 테마 또 지금 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보성파워텍 원전 이슈가 있을 때 또 한 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조금 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종목 정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위메이드 올라와 있습니다. 위메이드 매수가 12만 2천 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은 15% 갖고 계시네요. 네, 이 종목도 역시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32% 상승을 했고요. 10만 5,7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종목은 손해가 있으시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위메이드? 네, 이 종목도 최근에 보시면 이제 17만 5천 원에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밀렸는데 이때 고점이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에서 지금 이제 9만 원까지 했으니까 6만 원 빠졌기 때문에 네. 오른다 하면은 12만 원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이분이 산 가격 근처가 10만 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분은 지금 뭐 거의 뭐 15% 정도 빠져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종목은 한번 10%만 올라도 거의 12만 원 되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오늘도 일단은 상승 흐름을 탔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리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되는데 이 종목을 한번 연봉이나 월봉을 볼까요? 사실 네. 과거에 이제 6,800원까지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6,800이 아니라 맞죠? 2023년에 6,800원인데 이 종목이 항상 보면은 5만 원대만 이렇게 유지를 했었어요. 그 전에도 연봉을 보시면은 거의 5만 원대에서 유지하다가 계속 여러 가지 뭐 배당락 있고야 이제 증대해서 8,000원까지도 갔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작년에 뜨면서 이 종목이 이제 17만 원, 또 뭐 20만 원까지도 갔었죠. 충분히 이 종목은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10%, 20% 오른 거는 쉬운 얘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 뭐 10% 하락했지만 이 종목은 워낙 탄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오를 때마다 이 종목 뭐 10%, 12%, 15%이기 때문에 지금 뭐 추가적으로 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되겠지만 거의 박스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슈팅이 날 때 그때 불안하시면 뭐 매도하시면 되고 아니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는 제가 볼 때는 한 본전 근처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메이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톡하는 상담소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링크를 타고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오늘 전문가님께서 2부, 3부도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그때까지 꼭 들어오셔서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같이 좀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도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부, 3부에서도 많은 내용들 준비를 하셨으니까요. 꼭 한번 채널을 고정하셔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8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